아바마마, 수양대군께서 김종서 대감을 배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들려온 이 소식을 저는 하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조카의 신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하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셋째 아들 안평대군마저 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칭송받는 저 세종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면 저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으니까요. 1443년 저는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28자로 이루어진 이 문자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양반이 아니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했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펼 수 없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제 뜻은 분명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최만리가 상소를 올려 반대했을 때 저는 크게 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과학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천민 출신의 재능 있는 기술자를 발탁해 지구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삶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까지 조선의 과학은 제 재위 기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이 천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영토도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사군을, 동북쪽으로는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이 바로 제가 확정한 것입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음악도, 의학도, 농업도 모두 발전시켰습니다. 향약집성방을 편찬해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 지식을 정리했고 농사직서를 만들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몸이 상했습니다. 눈병이 심해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당뇨병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쉬시라고 권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실록에는 제가 고기 반찬이 없다고 불평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이신 태종께서 너는 너무 뚱뚱하니 나와 함께 사냥을 나가자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저는 왕비였던 소원엉우와 함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궁 안에 몰래 불당을 만들어 놓고 불경을 읽곤 했습니다. 신하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뻔했지만 저는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반대할 때마다 알겠다, 빨리 정리하겠다 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완벽한 군주처럼 보였지만 저도 약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아들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1414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첫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를 빨리 익혔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화했습니다.
1421년 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문종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때 문종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 아이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자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문종은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연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저는 엄격했습니다. 세자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종에게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함께 키우고 싶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문종보다 3살 어렸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종이 차분하고 신중했다면 수양은 활달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무예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활쏘기를 할 때였습니다. 문종이 관역을 맞추자 수양은 더 멀리서 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맞췄습니다. 저는 그런 수양이 대견했습니다. 수양아, 잘했구나. 하지만 형님을 존중해야 한다. 예, 아바마마. 하지만 저도 형님처럼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귀여운 경쟁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자극을 주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안평대군은 1418년에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서열이었죠. 그래서인지 안평에게는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안평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그림을 보세요. 꿈에서 본 풍경을 그렸습니다. 안평이 보여준 그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견이라는 화가에게 그리게 한 몽유도 원도였습니다. 이상향의 세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구나. 금성대군, 광평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까지 모두 저마다의 재능을 가진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왕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한 것은 143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15년 넘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고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병이 심해져서 글자를 읽기가 힘들었고 당뇨병 때문에 자주 피곤했습니다. 전하,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면 어떨까? 문종은 이미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세자가 신하들을 만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종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차분하게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마마, 오늘은 형조에서 올린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잘했다, 원소나. 내 판단이 옳다. 문종을 칭찬할 때마다 옆에 있던 수양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원래 관심받고 싶어 하는 법이지. 수양에게는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1447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저는 불경을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양아, 내가 이 일을 맡아주겠느냐? 예, 아바마마. 제가 하겠습니다. 수양은 석보상절을 만들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일을 아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수양아, 정말 잘했다. 내 어머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수양의 눈이 빛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저는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안평에게는 학문과 예술을 맡겼습니다. 안평은 지편전 학사들과 교류하며 책을 편찬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학자들을 후원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안평을 따랐습니다. 안평아, 내가 모은 학자들이 훌륭한 책을 만들고 있구나. 아바마마, 학문과 예술이야말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평의 이상주의적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무인보다는 문인의 기질이 있구나. 다른 아들들에게도 각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외교, 군사, 의례. 왕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이신 태종께서 돌아가신 것은 1422년이었습니다. 제가 왕이 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충령아, 왕자들을 조심해라. 힘을 주면 안 된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이들은 충성스럽습니다. 나도 내 형제들이 충성스러울 줄 알았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며 아버님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이복 형제였던 방서, 방번을 죽였고 친형제였던 방간과도 싸웠습니다. 처남들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피로 얼룩진 과거가 아버님을 괴롭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아바마마와 다릅니다. 저는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충령아, 내가 틀렸으면 좋겠구나.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르다. 우리는 능력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14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왕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문종은 이미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세자가 처리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신하들도 문종을 존중했습니다. 자기 왕이 분명했으니까요. 수양은 군사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정벌에 관심이 많았고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책을 편찬하는 것 외에도 군사훈련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왕자로서 당연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바마마,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진족이 다시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수양아, 내가 군사 문제를 연구해 보겠느냐? 예, 맡겨주십시오. 수양은 기뻐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이 생긴 것을 좋아했습니다. 안평은 문화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두 안평을 따랐습니다. 지편전 학사들 중 상당수가 안평과 가까웠습니다. 안평대군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안평대군께서 후원하시는 덕에 우리가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안평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아들이 학자들에게 존경받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문종을 따르는 신하들, 수양을 따르는 신하들, 안평을 따르는 신하들로 조정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왕자들 각자가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 아들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448년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였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하, 훈민정음은 중국을 섬기는 우리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한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인데 왜 반대하는가? 저는 최만리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문종이 저를 도왔습니다. 세자로서 한글 보급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인으로서 새로운 문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양은 달랐습니다. 수양은 한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경을 번역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한글 자체에는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양아, 너는 훈민정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바마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라 힘입니다. 힘. 예.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글이 아니라 군사력입니다. 수양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문화보다 무력을 중시하는 태도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수양아, 문과 무는 모두 중요하다. 한쪽만으로는 안 된다. 예, 아바마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눈빛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450년 2월, 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온몸이 부었습니다. 당뇨병과 과로로 인해 제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문종을 불렀습니다. 원소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아바마마, 너는 어질고 신중하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무엇입니까, 아바마마?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하지만 경계도 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뒤늦게 아버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왕자들을 조심해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어버렸습니다. 아바마마, 동생들은 모두 충성스럽습니다. 그렇다. 그렇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2월 17일,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4년의 생애였습니다. 32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 아들들이 모여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종, 수양, 안평. 모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서로 사랑한다. 잘 지낼 것이다. 그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감은 순간 제가 만들어 놓은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각 왕자에게 나누어 준 권력과 세력이 이제 서로를 향해 칼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1450년 2월, 제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문종은 좋은 왕이 될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했고 신하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들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하늘에서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종의 건강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자주 났고 쉽게 피곤해했습니다. 세자 시절 대리청정을 하며 너무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저를 닮아서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종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이들이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하, 몸을 좀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아버마마께서 이루신 것들을 지켜야 한다. 문종은 고집스럽게 일했습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된 지 겨우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39세였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맏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다니. 그것도 과로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세자 시절부터 너무 많은 일을 맡겼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2년 5월,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단종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12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종서 대감, 황보인 대감, 부탁하오. 내 아들을 부탁하오. 김종서는 제가 신임했던 신하였습니다. 육진 개척을 주도했고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황보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종은 이 두 사람에게 어린 단종을 맡겼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충실하게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으니까요. 조정에는 두 가지 세력이 생겼습니다.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문종파, 그리고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왕자파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고 형인 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수양은 참았습니다. 형을 존중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2년 만에 죽고 12살 조카가 왕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버마마의 아들이다. 나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왜 김종서가 나라를 운영하는가? 수양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양은 제가 가르친 대로 움직였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셋째 아들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제 인생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제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는 것의 차이를. 수양은 제 방법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태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예를 연마하며 쌓아둔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무신들과 가까워졌고 사병을 모았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같은 사람들이 수양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한명회는 야심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나라의 실권은 김종서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 왕실의 어른은 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군마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한명회의 부추김이 있었지만 수양 본인도 원했습니다. 권력을, 인정을, 자신이 형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안평은 여전히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평 주변에는 많은 문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 문인들, 예술가들. 이들은 안평을 존경했고 안평의 이상주의에 공감했습니다. 수양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안평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안평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김종서가 안평을 지지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평도 제거해야 한다. 수양의 마음속에 어두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수양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을 제거하라. 수양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김종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김종서는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신임했던 신하였고 문종이 단종을 부탁한 충신이었습니다. 대군마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역적을 제거하는 일이오. 역적이라니. 누가 역적입니까? 당신이오, 김종서. 수양은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노인의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황보인의 집에도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황보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종이 단종을 부탁했던 또 다른 신하였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여러 신하들이 그날 밤 죽었습니다. 수양에게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은 어린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상,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전합니다. 12살 단종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갑자기 역적이 되어 죽었다는 것을, 그 뒤에 숙부의 칼이 있었다는 것을. 숙부님, 그들이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상.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충신을 죽이는 모습을, 제가 신임했던 신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어린 손자가 겁에 질려 떠는 모습을. 수양아,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양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잡으라고 가르쳤고, 왕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양은 제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양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살아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당시 수양은 안평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은 명분이 없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이는 역적이라는 명목으로 제거했지만 안평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수양은 안평을 두려워했습니다. 안평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문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수양의 쿠데타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안평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수양의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안평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안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경쟁자로만 봤던 수양에게 권력에 관심 없는 동생이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양은 안평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 거짓, 혐의였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안평은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없었고 시도 쓸 수 없었습니다. 감시만 받으며 살았습니다. 2달 후인 12월 안평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 역모의 죄로 사사하라. 수양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양이 내린 것입니다. 안평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이나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안평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35세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울었습니다. 제 셋째 아들이 예수를 사랑했던 그 아이가 형의 손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저 형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안평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수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평과 가까웠던 신하들도 제거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같은 사람들은 수양에게 협력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455년 수양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주상께서 병이 깊으시니 나라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수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신하가 숙부 편이었습니다. 숙부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주상.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어린 단종은 상왕이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후 단종에게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제 맏아들의 아들이 숙부의 손에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비극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충신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왕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고 능력으로 인정받으라고 가르쳤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양은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형제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조카를 죽여야 했습니다. 충신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세조는 왕이 된 후에도 불안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왕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에게 같은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할아버지 태종이 그랬고 이제 수양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가 단종 보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세운 집현전의 학사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만들 때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 주상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합니다. 세조는 찬탈자입니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누군가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역적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즉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진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모자인가? 누가 함께했는가?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정통성은 단종 주상께 있다. 성삼문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능지처참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토막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의 가족까지 처형했습니다. 부인들, 자식들, 심지어 노비까지. 저는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키운 학자들이, 제가 함께 한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상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군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왕족이긴 하지만 왕가에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군가 단종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령이 영월로 전달되었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은 왕방연이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단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제 핏줄이라는 것이 죄였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세조의 치세는 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경국대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폈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해서 관리들의 녹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진율 정책을 강화해서 흉년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조를 능력 있는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단행했고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 본인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서가 나타나 왜 나를 죽였는가 물었습니다. 안평대군이 나타나 형님, 저는 형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단종이 나타나 숙부님, 왜 저를 죽였습니까? 물었습니다. 세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피부병도 생겼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고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절을 짓고 불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세조를 지켜봤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편안하지 못한 모습을,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세조는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형제를, 조카를, 충신들을, 양심까지. 그리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였습니다. 앉아 있으면 가시가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양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수양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라고 가르쳤고, 왕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었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세조는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2세였습니다. 왕으로 13년을 살았습니다. 죽기 전 세조는 아들 예종을 불렀습니다. 아비가 지은 죄가 크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아바마마. 형제를 경계하되 죽이지는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세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 왕실에는 형제를 죽이는 전통이 생겨버렸습니다. 세조 이후에도 왕위를 둘러싼 피해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제 손자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제가 키운 신하들이 능지처참당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왕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제가 왕이 된 것처럼 제 아들들도 모두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왕좌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들은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님이신 태종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충령아, 왕자들을 조심해라. 힘을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르다고,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 과학을 발전시킨 왕, 백성을 사랑한 왕, 조선 최고의 왕. 이 모든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제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든 것을, 제 손자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이 모든 것의 씨앗을 제가 뿌렸다는 것을. 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저는 제 경험을 일반화했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기회가 온다. 이것은 저에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맏형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었고 둘째 형 효령대군은 왕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신 태종은 능력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문종은 이미 세자였고 다른 아들들은 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아들에게 비슷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자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수양과 안평은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형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세자가 아닌가? 저는 제 성공 경험을 아들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제 상황과 달랐습니다. 둘째, 저는 아버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태종은 쿠데타로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처남들을 제거하고 피를 흘리며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충령아, 왕자들을 조심해라. 힘을 주면 안 된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쿠데타로 왕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이 더 좋다고 믿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왕자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그들이 화목하게 나라를 섬기게 하는 것. 아름다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경험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권력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왕좌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힘을 주면 결국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니, 제 아들들이 치렀습니다. 셋째, 저는 인간의 본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니까, 피를 나눈 사이니까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사랑은 약했습니다. 수양은 안평을 사랑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함께 놀고 공부하고 자라면서 형제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맛본 후에는 달랐습니다. 안평이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형제를. 단종은 조카였습니다. 수양의 형인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수양은 단종을 귀여워했을 것입니다. 조카니까요. 하지만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달라졌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조카를. 저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형제도, 부자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배신하게 만듭니다. 넷째, 저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왕자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대리 청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도 군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안평도 학문을 관장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이것은 유연성을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했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명확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명확한 위계를 만드는 것. 세자는 세자이고 다른 왕자들은 왕족이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하는 것.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왕자들에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왕들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왕자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왕세자 외의 왕자들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혹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 덕분에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분산은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군도 실수를 합니다. 훌륭한 왕도 모든 것을 옳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세종대왕이 만약 계유정난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지. 왕자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종에게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학문이나 예술만 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치와 군사에서는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수양에게 군사 문제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평에게 신하들과 교류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세력이 생기지 않게 조심했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에서 조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후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을, 저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왕도 없습니다. 위인도 실수를 합니다. 성군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권력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업적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위인을 우러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왕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도 생각하십시오. 시스템도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리더라면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그들이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키우되 그들 사이에 해로운 경쟁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저는 세종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왕입니다. 하지만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형제를 서로 죽이게 만들고 손자를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성군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진짜 교훈입니다. 위인도 사람입니다.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